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인 척 연기한 시어머니,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다 7화입니다. 지난 6화, 현우의 작은 그림 한 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강아지 놀이터 설계도를 그려온 현우의 모습에서 새 가족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죠. 누렁이 보호소 재건 프로젝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처 입은 새 가족이 다시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화에서는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행복을 되찾아가는 세 사람의 가슴 따뜻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순간도 잠시 황 여사의 과거 악행으로 피해를 입은 차이주가 복수를 위해 나타나면서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누렁이 보호소 재건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한 가족의 관계를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진철은 과거 자신의 건설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현장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스케치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유기견들의 동선과 습성을 고려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능적인 보호소를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디자이너로서의 열정과 자신감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 명예위원장 현우.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매주 주말 현장을 찾아 자신이 직접 그린 설계도대로 강아지 놀이터가 만들어지는지를 꼼꼼히 감독했습니다. 아저씨, 거기는 미끄럼틀을 조금 더 낮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다리 짧은 웰시코기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의 진지한 모습에 현장의 인부들 사이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진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그리고 미안한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공사가 한창인 보호소의 한쪽 벽에 커다란 벽화를 함께 그렸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 그리고 그 위를 뛰어노는 수많은 강아지들의 모습. 페인트를 옷에 잔뜩 묻혀가며 서로의 얼굴에 장난을 치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세 사람의 얼굴에서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공사 현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함께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과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어떤 만찬보다 먼지 쌓인 바닥에서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이 훨씬 더 가족의 식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새로운 그림자가 그들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어디선가 시끄러운 무리들이 나타나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웬 말이냐. 동네 시끄러워 못 살겠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 냄새나고 병균 득실거리는 보호소 결사반대. 그들은 근처에 새로 들어선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민들이었습니다. 진철이 그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희 보호소는 최신식 방음, 방치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특히 시위를 주도하는 한 중년 여성은 유난히 목소리가 높고 거만했습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그녀는 지은과 진철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철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은의 눈이 날카롭게 그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수제 다이아몬드 목걸이. 저 목걸이는? 지은은 과거 디자이너로 일할 때 VVIP 고객들을 상대로 소개했던 한 신진 디자이너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오직 주문 제작으로만 만들어지는 희귀한 물건. 단순한 아파트 주민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과하고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한 주민 시위가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과거의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그 목걸이의 출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그 목걸이를 주문한 사람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문자의 이름은 차이주. 시위를 주도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유성건설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유성건설. 그 이름은 지은의 기억 속에 악몽처럼 남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황 여사가 자신의 남편인 이진철의 회사를 키우기 위해 뒤에서 몰래 기술을 빼내고 부도덕한 함정을 파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던 바로 그 경쟁사. 그로 인해 유성건설의 회장은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기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유성건설 부사장 그리고 차이주. 마침내 그녀는 조각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시위 주도자 차이주는 다름 아닌 황 여사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난 유성건설 전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황 여사는 쓰러졌지만 황 여사가 남긴 과거의 원한이 이제 막 행복을 되찾으려 하는 지은의 가족을 다시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차이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황 여사의 관계도를 보며 굳은 표정으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황 여사가 끝이 아니었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악연의 고리는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 지은은 자신의 아들 현우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차가운 복수의 갑옷을 꺼내 입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진철과 고 반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위의 배후가 유성건설 전 회장의 딸 차이주라는 사실을. 진철은 유성건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어머니 황 여사가 경쟁사였던 유성건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그리고 그 회사를 집어삼킨 뒤 온 가족이 모여 축배를 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그는 그것이 사업이고 승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승리의 이면에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진철은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이건 어쩌면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할 벌인지도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차이주의 공격은 그날 이후 더욱 거세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소를 모든 방향에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 앞에서는 전문 시위꾼들이 동원된 훨씬 더 공격적인 시위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입에 담기도 힘든 악의적인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보호소 뒤로는 유기견들을 불법으로 동물 실험에 팔아넘긴데 건축 허가도 제대로 안 받은 불법 건축물이래요. 대표라는 여자가 원래 시어머니 돈 횡령했던 전과자라며. 지은의 과거까지 들추는 비열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구 정치인까지 매수하여 구청에 압력을 넣어 보호소의 건축 허가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행정적인 공격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이주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와 복수심을 지은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얼마 전까지 똑같은 지옥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저 여자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뿌린 씨앗인데 어쩌면 진철 씨의 말대로 이 보호소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갚는 유일한 길인지도 몰라. 지은은 고 반장을 찾아가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고 반장은 지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 네, 동정은 집어치우라고. 지금 그게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한테 가질 감정이야? 고 반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 차이주라는 여자 지금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수백 마리 개들의 목숨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물러나? 그건 속죄가 아니야. 그건 당신 시어머니가 저지른 죄악 위에 무책임이라는 죄를 하나 더 쌓는 직무유기일 뿐이라고. 당신네 시어머니가 저지른 죄는 당신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갚아야 할 빚이야. 하지만 그 빚을 힘없는 동물들의 목숨으로 대신 갚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고 반장의 호통은 마치 죽비처럼 지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렇다. 이 보호소는 더 이상 자신만의 꿈이 아니었다. 아들 현우의 희망이었고 세 가족의 미래였으며 수백 마리 유기견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과거의 죗값은 다른 방식으로 평생을 갚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선량한 생명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지은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싸움? 아니, 이번에는 싸우는 게 아니야. 고 반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 7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차이주의 복수심에 불타는 공격으로 보호소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희주에게 싸움이 아닌 놀라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의 제안은 무엇이며 희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여인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 8화에서는 원수였던 두 여인이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